제2위 한강의 기적, 놀라운 성능 공개. KF-21 공동개발 2개국 참여 선언. 한국 빅딜 속보에 프랑스 인리 충격. KAI, 한국항공우주산업,가 페루 국영 항공 전문 기업인 SEMAN과 KF-21 부품 현지 공동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아펙 기간 중 열린 한페 정상회담과 연계한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의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등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KAI 강구영 사장과 SEMAN 하이메 로드리게스 사장, 공군소장, 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페루는 2012년 KT-1P 20대를 도입했으며 이 중 16대는 SEMAN이 페루 항공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현지 조립을 맡았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페루가 KF-21을 도입하면 부품 공동생산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양사 간 항공산업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는 국산 항공기의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국가로 현재 SU-25와 E-29 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AI는 페루 공군의 전투기 획득 사업에 다목적 전투기 FA-50과 차세대 전투기 KF-21로 구성된 패키지 제안을 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내 최적의 성능과 효율을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검증된 KT-1과 T-50 계열 항공기의 조종사 훈련 효율성 및 우수한 전투 임무 성능은 물론 KF-21로 이어지는 한국 공군의 국산 항공 무기체계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페루 공군의 항공전력 강화와 한페루 간 전략적 안보 협력이 기대된다. KAI 강구영 사장은 페루가 KF-21과 FA-50까지 도입하게 될 경우 KAI의 주력 고정익 라인업이 완성되는 첫 수출국이 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페루를 생산기지로 거점화해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 군, 장거리 레이더 국내 개발 성공, KADIZ까지 항공기 탐지 추적. 방위사업청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거리 레이더의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개발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거리 레이더는 365일 24시간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카디즈까지 항공기의 탐지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다. 레이더로 포착한 정보를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로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즉각적인 방공작전을 보장하는 우리 공군 영공방어의 핵심 무기체계다. 신형 장거리 레이더는 2021년 2월 LIG 넥스원과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와 시제 제작을 거쳐 약 1년 반 동안 시험평가를 수행한 끝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실제 작전 환경과 동일하게 레이더를 설치해 혹한기와 혹서기 성능 시험, 핵심 부품 수명 시험, 전자기 시험, 10회에 걸친 비행 시험, 미국 국방기관의 피하 식별 인증 시험 등을 거쳐 군이 요구한 시험평가 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방사청은 치열한 시험평가를 통해 신형 장거리 레이더가 공군의 요구 성능을 만족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탐지거리 및 확률, 정확도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장거리 레이더 연구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부만 장거리급 레이더를 자체 제작 생산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형 안테나 설계 제작과 방열 기술, 한반도의 운용 환경에 적합한 빔 템플릿, 신호 집중, 운용 및 최적화 기술, 특정 주파수 대역, 간, 질화갈륨, 소자 기반 반도체 송수신 모듈 개발 등 다양한 독자 기술을 확보, 선진 레이더 기술 수준에 진입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의 성공은 연구개발기관의 신뢰성 높은 설계 적용, 민간 레이더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 검증,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관리 지원 등 국내 레이더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방사청은 내년 1월까지 국방규격 제정과 목록화를 완료하고 2016년부터 양산 사업에 착수해 노후된 레이더를 신형 국산 장거리 레이더로 교체할 예정이다. 윤창문 방사청 감시전자사업부장은 이번 장거리 레이더 개발 성공은 우리 군의 방공작전 전력 향상은 물론 함정 항공기 유도무기의 핵심 성능을 담당하는 국내 레이더 기술의 도약을 의미한다며 장거리 레이더가 K방산 성공을 이어나갈 또 하나의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KAI 대한항공 항공 MRO로 미래 준비, 착착, 기술, 성장성 충분. 한국항공우주와 대한항공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항공 MRO, 유지 보수 정비,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자사의 높은 기술력을 앞세워 항공 MRO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 모양새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KAI는 항공기 부품을 정비하고 수리하는 MRO 사업 규모를 지자체 지원을 통해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사천시는 1,759억 원을 투입해 MRO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KAI가 관련 사업을 이끌며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KAI는 지난 2017년 항공 MRO 사업자에 지정돼 2018년 7월 MRO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항공서비스를 설립한 바 있다. KAMS는 사업비 2,481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전담하고 제주항공 등 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사들의 MRO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뿐만 아니라 전투기 등 군사업도 공을 들이고 있다. KAI는 지난 9월 필리핀 공군이 운영하는 FA-50PH 전투기에 대한 PBL,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사업자로 선정됐다. PBL은 MRO 등 군수 지원 업무의 성과에 따라 계약금과 별도로 성과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제도다. 사업 규모는 1년간 약 270억 원으로 KAI는 성과를 입증해 추가 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역시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린 항공 MRO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주한미군 군용기부터 오키나와 주일미군 군용기까지 미 군용기 유지 보수를 현재까지 3,700대가량 진행해왔다. 여기에 더해 MRO 사업 확장을 위해 인천 중구 운북동 부지에서 신엔진 정비 공장 건설 예정이다. 총 투자금은 5,780억 원으로 2027년 완공되면 연면적 14만 200m 이 규모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이후 시너지도 기대된다. 항공 MRO에 역량을 집중하는 대한항공이 향후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자회사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의 항공 정비 물량까지 흡수한다면 관련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AI와 대한항공이 이처럼 항공 MRO 사업의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가능하다. 또 향후 미래 먹거리로 글로벌 항공우주방위 MRO 시장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페리컨 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우주 방위 MRO 시장 규모는 2022년 1,279억 8천만 달러에서 2033년 2,10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CAGR은 5.08%일 것으로 예상된다. 4. 김정은 핵무력 한계 없이 강화, 트럼프 향해 비핵화 불가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의 위협을 명분 삼아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에서 15일 평양에서 개최한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남은 것은 당장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 유사시 선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등 미국과 그 오방국의 군사적 위협을 들어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 침략의 예봉은 다름 아닌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이며 가장 오랜 교정국인 우리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 경험을 늘리고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봐야 한다며 세계는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의 사용을 목도하면서 조선반도, 한반도 역시 무력 충돌 사태 발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 등 미국 대선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이 대선 이후 미국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추후 미국과 협상에 나서더라도 핵무력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정세가 무력 충돌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한 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파병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정지 작업으로도 읽힌다.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개최된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러시아 파병 등에 따른 군심 동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